교차로 주행 중 잠깐 다른 생각을 해서 실수로 속도를 초과한 것 같은 불안한 느낌, 또는 애매하게 녹색불에서 황색불로 갑자기 변해서 불안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과속 및 신호 단속 카메라는 언제 찍히게 되고, 과속 단속 카메라는 몇 킬로를 초과하면 찍히는지, 이런 과속 단속에 걸렸을 때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속 단속 카메라는 어디에서부터 촬영을 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부터 알면 좋습니다.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는 두 개의 센서를 이용하여 속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센서와 두 번째 센서를 통과한 속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과속을 하였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센서의 경우에는 카메라 전방 40에서 60m 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센서는 20에서 30m 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에서 80m 전방에서부터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60km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다른 생각을 하다가 65km로 지나쳤을 경우 과속 단속에 걸리게 될까요?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장비의 오차 또는 차량의 속도계 오차 등을 감안하여 10km 이내의 속도 초과는 과속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50km 단속 구간의 경우에는 60km까지, 60km의 단속의 경우 70km까지, 100km 단속의 경우 110km까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0% 맹신하면 안됩니다. 50km 단속이니까 60km까지는 괜찮겠지? 60km로 달리다가 과속 단속에 적발될 수도 있는데요. 이 기준은 각 시, 도, 경찰청장이 과속 단속 카메라 속도 기준을 정하는 시스템이라 전국이 100%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고율이 높은 구간에는 단속 규정을 강화하여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악용할 운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속도 기준을 밝혀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약간의 속도를 초과하며 운전을 하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셨거나 직접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직선 구간이 많고 과속 위험이 많은 구간에서는 암행 순찰차를 투입하여 과속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속도로 난폭 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적발이 된다면 12만원의 면허 정지까지 당할 수 있으니 과속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속 및 신호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데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야 될까요? 우선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벌입니다.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에 형벌에 해당합니다. 단 죄가 경미하여 형벌 및 형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범칙금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만 부과되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걸리게 될 경우 운전자를 딱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부과되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요. 그럼 무조건 과태료보다 범칙금을 내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벌점이 40점이 넘게 될 경우 면허 정지가 되고,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가 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없을 경우 사고 위험도를 낮게 봐주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 2에서 3회를 하게 될 경우 5%의 할증이 붙게 되고, 4회 이상의 경우에는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내게 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이 할증이 될 수 있으니 벌점이 들어간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호위반 카메라의 경우 어떤 식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요? 신호위반 카메라의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에는 과속 단속과 마찬가지로 정지선에 1개, 교차로 중앙에 1개, 총 2개의 센서가 존재합니다. 정지 신호일 경우에 정지선에 센서를 밟고 교차로 중앙에 센서를 밟게 되면 신호위반 카메라가 이 차는 빨간불인데 지나가는구나를 확인하여 카메라를 찍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정지선에 센서 1개만 밟았다면 신호위반 카메라에는 찍히지 않고 센서 2개를 다 밟을 경우에만 단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교차로 신호가 적색등이 들어
들어온 뒤 차량이 정지선 부근에 센서를 밟게 되면 보조 카메라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차로 중앙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 위반 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교차로 진입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혹시 차량의 일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교차로 진입 전 멀리에서 황색등이 들어왔다면 교차로 전에 무조건 정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황색등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주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과속단속 카메라와 신호위반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혹시나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속도 위반을 하게 될 경우 사고가 날 확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은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용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